이번 시간에는 1980년대에도 이어진 세계 조선산업 불황과 이에 대응한 한국과 세계 조선산업 주요 국가들의 대책과 실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 조선산업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980년대 세계 조선산업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다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이란 혁명으로 시작된 2차 석유 위기와 소련의 아프간 침공 등 세계 경제를 요동치게 하는 요인들이 많았습니다. 1978년 최저점을 찍은 세계 조선시장의 불황은 1980년대로 들어오면서 약간 회복되는 듯 했지만 1982년 정도를 기점으로 다시 곤두박질치기 시작하여 1987년에는 1978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럼 이 시기 한국 조선산업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1970년대 불황에 대응하여 1980년대 중반까지 일본에 필적하는 900만 톤 조선 능력을 갖추려고 했던 계획이 400만 톤 규모로 축소된 것은 이미 앞 시간에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다시 심각해진 불황에 대해서 한국은 추가적인 시설 감축이나 조선소 건설공사 중단 등의 시책을 사실상 취하지 않습니다. 중소조선소의 통합은 1970년대에 이어서 여전히 진행했지만 그것은 꼭 세계 조선산업 불황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단적으로 얘기해서 이들은 세계 시장을 상대로 수출선을 만드는 조선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심각한 불황의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조선소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삼성조선, 대한조선공사의 4개 조선소입니다. 당시 업계에서는 이들 조선소를 빅4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이들의 대처법은 놀랍게도 감축은 없었고 도리어 시설 확장을 꾀한 조선소도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지속적인 시설 확장을 추구한 조선소입니다. 1차 위기였던 1970년대 후반, 건조한 유조선이 선주축에 인도되지 못해서 큰 위기를 겪었지만 현대중공업은 초지일관 시설 확장을 계속해서 1980년대 초에는 250만 톤의 설비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중 새로 건설한 독은 100만 톤급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독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앞서 언급한 대로 당시 정부가 조선산업 회생책으로 쓴 연불수출금융과 계획조선의 최대 수혜자였던 점도 있지만 기업 자체적으로도 모 그룹인 현대그룹 차원의 경영성과이기도 했습니다. 관련하여 중요하게 지적할 수 있는 것이 현대중공업이 현대건설의 중동건설 관련 수주 물량의 플랜트 부분을 안정적 일감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선 전업도를 낮추면서 불황기를 버틸 수 있게 했습니다. 중동 특수가 잦아든 이후에도 육상 구조물, 해상 구조물, 플랜트, 중기계 등 조선과 생산 공정이 유사한 관련 산업의 사업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조선 부분에서의 손실을 만회하였습니다. 1988년 정부는 대우조선 사태 및 대한조선공사 처리 문제로 조선산업 합리화 조치와 그 대가이기도 한 구제금융 등의 지원책을 강구하는데 주무부인 당시 상공부가 특정 기업에 대해서만 구제금융을 주는 것이 형평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것을 염려하여 현대중공업에도 합리화 기업으로 선정되기를 원하는지 여부와 그럴 경우 필요한 자금 요구 사항을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정부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경영과 재무 구조가 건실한 상황에서 합리화 조치에 포함되는 것이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현재의 삼성중공업 전신인 삼성조선은 원래 고려원양이라는 수산업체가 원양어선 건조 전문 조선소로 건설하다가 조선 불황으로 중도 포기한 거제도 죽도조선소를 이병철 회장의 삼성그룹이 1977년 인수한 것입니다. 조선 능력 10만 톤 규모로 대우조선 10분의 1 수준의 중형조선소입니다. 인수 삼성은 원양어선 건조를 포기하고 10만 톤 이하의 각종 중소형 선박 건조라는 따지고 보면
대형 조선소들과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협간 시장을 개척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일정하게 주요하여 1979년 호주, 노르웨이 등에서 석유 시추선, 소형 유조선을 수주했습니다. 1981년까지 조업할 수 있는 물량이었습니다. 이듬해인 1980년에도 6척을 수주했습니다. 시설 확정도 실시하여 건조용독 1기를 추가로 건설하여 21만 5천 톤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조선소의 주인이 대한조선공사에서 대우그룹으로 바뀌는 등 가장 고전했던 대우조선은 1980년대 초반 가까스로 100만 톤급 독을 완공하였습니다. 이후 원유 운반선, 컨테이너선, 화학제품 운반선 등의 수주를 통해 지속적으로 일감을 확보하여 경영난 속에서도 기술을 축적하고 있었고 1986년에는 최초로 원래 조선소 건설 목적이었던 대형 유조선 수주에 성공하였습니다. 아울러 대우그룹 차원에서 현대중공업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종류의 해양 플랜트를 수주하여 일감을 대우조선에 보냄으로써 사업 다각화에도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대한조선공사 역시 옥포조선소를 대우그룹에 넘길 수밖에 없었으나 일제시기 건설된 부산 영도의 조선소에 15만 톤급 제3독 등 신규 설비를 건설하여 활발한 수주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새로 들어선 전두환 정권의 경우도 불황기 조선산업 육성의 양대축이었던 연불수출금융과 계획조선을 1970년대보다 오히려 확대하였습니다. 1980년대 장기 불황기 한국 조선산업은 이렇듯 설비 감축 등의 구조조정 대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설비 확정을 전개하여 빅4의 4개 조선소 건조 능력만으로 400만 톤 체제가 되었고 일본의 600만 톤에 이어 세계 2위의 조선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도 컸습니다. 불황기에 기본적으로 세계 조선시장 위축으로 일감이 적은 상황에서 국내 조선소들끼리 선박 수주를 위해 세계 시장에서 출혈 경쟁을 하였으며 손해를 감수하고 수주하는 이른바 덤핑형 저가 수주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채산성 악화는 당연한 것이었고 결국 1980년대 세계 조선업계 최악의 해였던 1987년을 기점으로 이듬해 대우조선과 대한조선공사가 파산에 직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정부 합리화 정책도 정리보다는 정부 지원에 의한 회생이었습니다. 1989년 조선산업을 구조적 불황산업에 지정하고 일부 자구 노력을 전제로 대우조선에 대한 막대한 구제금융을 단행하였습니다. 대한조선공사는 대한항공을 주력으로 하는 한진그룹에 매각하여 회생 절차를 밟았고 정부는 그 대가로 세제 면제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반면 1970년대 말 1차 구조조정을 통해 설비 및 인력을 대폭 감축한 일본은 다시 2차 구조조정에 착수하였습니다. 1970년대와 대체로 동일한 방식으로 설비와 인력을 감축하였는데 27기의 독과 선대 등 조선 설비를 정리하여 159만 톤을 감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본 조선산업 전체 설비 능력은 460만 톤 체제가 되었습니다. 1970년대 말에 1차 그리고 1980년대 후반에 2차 구조조정으로 일본 조선산업은 977만 톤에서 460만 톤으로 설비 능력이 감축되었습니다. 비율로는 47%의 감축 수준입니다. 단순한 설비 능력만으로 한다면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 된 것입니다. 인력 감축도 대규모로 시행되었는데 1차 구조조정 때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대규모 희망퇴직도 고령층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던 것과 달리 이때는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원 감축의 결과 1988년 현재 8만 3천 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1차 구조조정 직전인 1977년 조선 인력이 22만 명이었으므로 두 차례 구조조정을 통해 3분의 1 수준으로 감축된 것입니다. 영국의 경우는 보수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1983년 이후 다시 조선소들의 민영화를 추진하여 1983년 군함 부분을, 1989년 상선 부분을 민영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영국 조선산업이 20세기 전반기까지의 번영을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현재는 선박 건조 부분은 기반이 와해되었고, 과거 조선산업 영위의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교육, 해양 부분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에서 부가가치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준입니다. 특히 교육과 관련해서는 관련 대학의 해양, 설계 부분의 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상당수 학생이 주요 오일 회사, 설계 회사, 해양 엔지니어링사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박금융, 선박 및 해운 관련 전문조사, 컨설팅 등 사원 지원 서비스도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스웨덴 역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73년 석유위기부터 시작한 세계 조선산업의 장기 불황은 1970년대 말의 제2차 석유위기, 소련의 아프간 침공 등을 겪으며 1980년대에도 이어졌고, 1987년은 1978년에 버금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선진조선 국가들이 강력한 구조조정 내지 조선산업 회생을 포기하는 상황에서 한국 조선산업만 오히려 설비를 확장하는 한편 정부도 지원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1990년대 이후 2000년대에 걸친 장기 호황의 국면에서 한국 조선산업이 세계 1위의 조선대국으로 도약하는 결정적 토대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구조조정에서 정리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제할 때 결국 당시 한국 정부의 판단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